안녕하세요. 오늘도 검색 광고 마케터 자격증 1급으로 오늘 교육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3차 이번 검색 광고 마케터 시험이 12월 12일이니까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 연도 마지막 시험이니까 꼭 집중하셔서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 영상을 제가 직접 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되게 편집이 막 이렇게 정말 된 게 아니라 정말 날 것으로 송출된 게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도 있고 되게 헛소리도 제가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정말 그 강의 내용에만 집중하셔서 이 책과 함께 같이 공부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원래는 검색 광고 운용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바로 이 전 강의에서 그 갈치가 1000원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구글 소재에 관해서. 그래서 제가 다시 살펴보니까 제가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가장 어렵고 이번에 많이 변형이 돼서 나오는 구글과 네이버, 카카오 이 비교부터 다시 한번 제대로 짚고 그 다음에 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게 바로 이제 소재 구성 비교인데요. 네이버, 카카오 키워드, 구글로 나눠보면은 일단 네이버는 검색 광고 그룹당 최대 5개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카카오 검색 광고는 광고 그룹당 최대 20개가 등록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서가 이제 문제였는데요. 잘 안 보이시죠? 네. 그 구글 검색 광고는 그룹당 텍스트 광고 5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다로 다시 외워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정리를 하면서 조금 오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개가 아니라 50개다라고 정정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교육 자료 바꾸셔서 다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룹으로 구성을 비교해 보자면 이제 카카오, 네이버, 그 다음에 구글의 경우에 네이버는 캠페인당 최대 1000개까지 그룹 생성이 가능하고요. 카카오 검색 광고는 1개 캠페인당 최대 1000개 동일해요. 근데 구글 검색 광고는요, 캠페인당 광고 그룹이 2만 개까지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 구글 검색 광고가 제일 많다, 2만 개 뜨면 구글 검색 광고의 유형이구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캠페인. 네이버는 1개 계정당 최대 200개까지 캠페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 검색 광고에 같은 경우에는 검색 캠페인은 최대 1000개. 그렇지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200개 정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 10,000개까지 수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운영 중인 캠페인뿐만 아니라 갑자기 홀드된, 일시 중지된 캠페인도 포함되니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알아보기 쉽게 제가 표로 정리를 해왔어요. 근데 물론 이 내용이 책에도 들어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시험장에 책을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 달달달달 외워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의 캠페인, 그룹, 소재, 키워드별로 각각의 개수가 비슷한 것도 있고 완전히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보통 이제 10단위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각 네이버와 카카오 키워드와 구글의 차이점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경우에는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검색 광고 마케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마케터가 되실 수도 있고 광고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시고 계시기 때문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그룹당 5개에서 20개까지의 키워드만 권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도 최소 입찰가가 이제 50원이에요. 그래서 시험 유형에 살짝 꼬을 수 있어서 제가 저기에 조그만한 글씨로 지금 붙여놨는데 한번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이거를 싹 머릿속에 외우시고 들어가시는 게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네이버 검색 광고는 키워드 최소 입찰가가 70원이에요. 그런데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의 경우에는 최소 입찰가가 50원이라는 거. 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 다음 구글 검색 광고가 작년 기출 아니면 지금 올해 최근 기출에 정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검색 광고가 어려우실 수도 있고 되게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운용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글 검색 광고는요, 결과의 상단 또는 하단에 위치할 수 있고요. 최대 4개의 광고까지 상단에 게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시로 그냥 강남학원이라는 키워드를 쳐봤는데요. 이 강의를 보시고 조금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 구글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평소에 관심 있게 보셨던 키워드, 내가 조금 나의 광고주 또는 뭐 우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그런 사업장 관련된 키워드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 내용이 어떤 말인지 확실히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출퇴근하시면서 한 번씩 검색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페이지의 게재 순위는 광고의 순위에 따라 결정이 되고요. 이건 뭐 당연한 말이죠. 하지만 그 광고의 순위가 뭐냐? 입찰가, 그리고 입찰 시 광고의 품질, 광고 순위 기준, 사용자의 검색 문맥, 광고 확장 및 다른 광고 형식의 예상 효과 등을 고려해서 계산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딱 보면은 제가 처음 강의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검색 광고 마케터 시험은 사지선다형이에요. 그래서 보기가 총 4개로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 둘, 셋, 넷, 5개면 그 중에 하나 빼거나 그 중에 하나 꼬아서 문제로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이라이팅을 쳤어요. 그래서 너무 달달달달 외우시는 것보다 이런 걸로 고려해서 검색 광고 순위가 결정이 되는구나 한번 암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광고의 품질은 또 예상 클릭률, 광고의 관련성, 그리고 광고 페이지의 만족도에 의해서도 품질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외워볼까요? 이게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검색 광고 마케터 14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참고해서 보시면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은데, 일단 광고의 순위는 이거를 고려해서 계산된 그 값어치로 페이지에서 게재 순위가 설정이 되는 거고요. 그 광고의 품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예상 클릭률과 광고의 관련성. 제가 뭐 김치를 광고를 하는데 가방을 띄우면 안 되겠죠. 그리고 방문 페이지 만족도. 구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이 페이지가 마음에 드시나요? 이런 팝업을 한 번쯤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소비자가 별표를 몇 개 줬는지까지도 고려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좀 사지선다형으로 보기 4개 중에 3개를 놓고 하나는 다른 거를 넣어서 출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여긴 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구글을 통해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영역은 검색과 디스플레이예요. 그러니까 배너 광고냐 아니면 검색이냐, 이거를 구글 검색 광고에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 검색 광고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자면, 검색 결과 옆 기타 구글 사이트에 게재되는 구글 검색 네트워크, 인터넷 사이트, 동영상, 앱을 탐색할 때 광고를 게재하여 도달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다 라는 게 이제 정의고요. 그리고 구글의 경우에는 1일 평균 희망 지출액을 기재한다고 해서 매일 동일한 수준의 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시험에 나오기 정말 좋은 문제예요. 왜냐면 구글의 경우 1일 평균 희망 지출액을 기재하면 동일한 수준의 비용이 지출된다. 이게 지금 오타가 났네요. 비출이 아니라 지출이에요. 네, 지출된다 라고 문제를 낼 수도 있으니까 일예산을 설정한다고 해서 그 매일 동일한 수준의 그 정도의 비용이 지출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트래픽이 많은 날에는 일예산보다 최대 2배까지 소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출이 적게 발생하는 날과 이제 상쇄가 되어서 월 평균과 일예산을 곱한 금액이 이제 월 청구 금액으로 청구가 돼요. 그래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일예산에 따라서 딱 그만큼만 소진이 되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 광고의 그 검색 유형에는요,
확장 검색, 변형 확장 검색, 구문 검색, 일치 검색 순으로 이렇게 좁아져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장 검색을 사용하면은 키워드 목록에 없는 유사어까지 광고로 자동으로 이제 게재가 돼요. 근데 더 많은 유입을 받고 실적이 우수한 키워드에 비용을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지만 너무 방대한 노출로 오히려 품질평가 점수가 낮아질 수 있어서 CTR에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검색 유형입니다. 그래서 구글 검색 광고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설명했던 1일 그 지출 금액을 기재한다고 해서 딱 그 금액으로 저희가 소진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예시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1예산 45,000원으로 제가 설정을 해놨어요. 하지만 그날 트래픽이 조금 많았나 봐요. 지금 비용은 이렇게 58,182원으로 소진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다 나중에 상쇄가 돼서 결국에 청구되는 금액은 우리가 원예산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45,000원 곱하기 3.4의 비용이 청구가 되는 거라서 막 과소진이다 이렇게는 보기 어려워요. 네. 그리고 구글 검색 광고의 그 검색 유형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검색 유형 이것도 책에 나와요. 하지만 검색 광고 마케터 시험을 보러 갈 때 우리가 책을 들고 가면 그 내용 언제 다 찾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일단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참고해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제가 강의가 1시간이에요. 그래서 조금 함축해서 요약만, 딱 핵심만, 시험에 이거 나와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해가 조금 안 되거나 저는 좀 딱 이론보다는 개념부터 다시 천천히 짚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꼭 책과 함께 병행해서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뒤로 가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확장 검색 같은 경우는 사용 기호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설정을 하면 되시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여성용 모자를 검색했을 때 맞춤법이 오류나도 돼요. 뭐 여성용 모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모자인데 오타가 났을 경우, 그 다음에 동의어, 관련 검색어, 기타 관련성 있는 유사 구문을 검색했을 때도 우리의 광고가 노출이 됩니다. 그게 바로 확장 검색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변형 확장 검색은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공부를 해보자면 여성용 모자 그리고 사용 기호는 플러스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외우세요. 변형이잖아요. 그래서 난 사용 기호 모르겠다 이러면 변형 위에 요거랑 요거 두 개 더하면 플러스 되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외우세요. 어떻게 해서든 일단 외우셔야 시험은 보시니까 변형 확장 검색의 사용 기호는 플러스이고, 그 키워드, 우리가 노출시키고 싶은 키워드 앞에 플러스를 붙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서에 관계없이 플러스가 붙은 검색어와 유사한 검색어, 예를 들어 여성용, 겨울 여성용 파랑색 모자, 여성용 모자 추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키워드가 조금 변형돼서 검색이 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구문 검색이에요. 이렇게 땡땡 하고 이제 키워드 앞에 이렇게 달게 되는데, 일치하는 구문 앞뒤의 단어가 이게 포함이 되는 검색어일 경우에는 우리 광고가 노출돼요. 예를 들어 빨간색 여성용 모자, 요즘 유행하는 빨간색 여성 모자, 이럴 경우에는 구문에서 우리 키워드가 있다, 우리가 뭐 강조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이렇게 해서 우리 이 키워드에 노출될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문 검색은 이런 표시를 쓰고 일치하는 구문의 앞뒤의 단어가 포함된 검색어에 노출이 된다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일치 검색은요, 사용 기호 자체가 이렇게 돼요. 뭔가 구문 검색은 노출해주세요 이런 느낌인데, 구문 자체는 노출해 이렇게 각져 있고 딱 이것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게 외우세요. 일치 검색, 딱 여성용 모자에 내가 이거를 딱 치고 나 이거 노출할 거야 하는 그 광고에만 저희께 이제 노출이 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잘 안 보이시면 키워드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검색어 또는 유사 검색어, 여성용 모자, 숙녀용 모자까지도 허용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확장 검색도 유사 구문 검색이 되고 얘도 유사 검색어인데 그럼 저희 어떻게 외워요? 시험이 그렇게까지 막
기타 관련성이 있는 유사 구문 검색을 하는 검색 유형은 무엇인가 이렇게만 되지 않아요. 그 앞에 분명 맞춤법 오류, 동의어, 뭐 관련 검색어 이렇게까지 내고 이 유형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확장 검색이고요. 저런 거 하나도 없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했을 때는 일치 검색이에요. 그래서 너무 꼬아낸다고 겁먹지 마시고 그 검색 유형에 꼭 맞는 그 특징만 외워서 시험장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구글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짚고 갈게요, 문제로. 그래서 구글 검색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확장 검색을 사용하면 키워드 목록에 없는 유사어에 대해서도 광고가 자동적으로 게재된다. 일치 검색은 키워드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검색어에만 광고가 게재될 수 있다. 일치 검색은 동일한 의미를 갖는 유사 검색어에도 광고가 게재될 수 있다. 4번 변형 확장 검색은 검색어의 앞뒤 사이에 단어가 추가되어 광고가 게재될 수 있다. 구문 검색은 일치하는 구문의 앞뒤에 추가 단어가 포함된 검색어에 광고가 게재될 수 있다. 꼬아서 내는 문제 유형이 진짜 많죠. 그래서 핵심만 딱 정확하게 그렇게 외우고 시험장 들어가셔야 돼요. 정답은 2번이에요. 왜요? 아까 정확하게 일치하면은 광고 게재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라고 댓글 다실 거죠. 근데 일치 검색은 동일한 의미를 갖는 유사 검색에도 노출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확장 검색과의 정말 큰 차이는 키워드가 일치하고 유사 검색어에 노출되는 건 일치 검색. 하지만 맞춤법 오류도 있고 동의어도 있고 그러고 유사 구문에 검색이 되는 것은 확장 검색이에요. 그래서 그 핵심 포인트 제대로 외우시고 시험장 가셔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드디어 검색 광고 실무단으로 들어왔는데요. 여기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저도 오늘 이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정말 헷갈렸고요. 이 검색 광고 책 자체가 내가 분명 카카오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네이버가 갑자기 나오고 갑자기 구글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따라오세요. 자, 노출 점유율 같은 경우는요. 광고주가 참가한 입찰에서 얼마나 실제로 자주 노출했는지의 비율이에요. 그리고 중복률은 광고가 노출될 때 다른 광고주의 광고에는 얼마나 노출이 됐는지, 그러니까 중복되는 그 광고의 빈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높은 게재 순위 비율 같은 경우에는요. 동일 입찰가의 다른 광고주의 광고에도 동시에 노출이 될 때 다른 광고가 우리보다 더 높을 때의 그 빈도. 그래서 높은 게재 순위 비율은 우리 말고 타사가 우리보다 더 높이 있을 때의 그 빈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페이지 상단 게재율은요. 광고주의 광고가 검색 결과에 페이지 상단에 게재되는 빈도. 예를 들어 저희가 광고를 했어요. 그럼 페이지 상단, 그 처음에 저희가 4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페이지 상단에 도대체 얼마나 많이 나올까? 이게 페이지 상단 게재율. 그리고 그 게재율의 절대값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광고를 한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검색 결과 위에 첫 번째로 게재되는 그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색 광고보다 높은 순위를 얻는 노출 비율 같은 경우에는 입찰 경쟁을 저희가 하잖아요. 그 입찰에서 다른 광고주에 비해 얼마나 더 자주 더 높은 순위로 게재가 됐는지, 그리고 타사 광고가 게재되지 않을 때 자사가 게재되는 빈도. 아까 높은 게재 순위 빈도 같은 경우에는 아니죠. 중복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거 노출이 될 때 다른 광고주의 광고에는 얼마나 더 자주 노출이 되는지의 빈도였잖아요. 근데 경쟁 광고보다 높은 순위는 자사 기준이에요. 우리 기준. 네. 그래서 이거는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하시기보다는 문제가 이렇게 나갈 것 같아요. 구글 검색 광고 관리 전략, 입찰 통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광고주가 참가한 입찰에서 실제로 얼마나 자주 노출이 발생했는지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의 다 돼요. 그래서 우리 것만 노출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랑 타사랑 같이 노출이 되는 거, 우리만 노출이 되는 거, 내가 자연적으로 노출이 되는 거, 그리고 얼마나 자주 노출이 되는지까지 입찰 통계 탭에서 볼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직까지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몰라요. 그래서 개념만 이해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검색 광고의 키워드 전략인데요. 일단 네이버부터 짚어드리자면,
네이버는 입찰가가 일괄 변경이 있고요. 개별 변경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검색 광고를 조금 다룰 줄 안다, 아니면 나는 어느 정도 그 검색 광고 세팅은 할 줄 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되게 쉬우실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키워드가 쭉 등록을 했을 때 전체 클릭해서 그 입찰가를 변경, 그때 이거 입찰가 변경을 누르고 우리가 한 번에 다 변경을 할 건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뭐 변경을 할 건지인데, 이 차이점은요, 입찰가를 일괄 변경했을 때는 저희가 입찰가를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개별 변경을 했을 때는 그 각 입찰가마다 게재되는 순위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PC 기준으로 몇 위에 노출을 할 건지, 모바일 기준으로 몇 위에 하고 싶은지, 뭐 이런 식으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입찰가를 개별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이버 입찰가 그 키워드 전략에는 일괄 변경과 개별 변경 두 가지의 유형이 있다. 그래서 시험 검색 광고에 뭐 일괄 변경과 개별 변경이 있는 검색 매체는 무엇인가 하시면 바로 네이버로 선택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기준은 최근 4주간이에요. 그래서 최근 뭐 이 기간도 조금 다르게 낼 수 있으니까 꼭 4주간, 그냥 한 달간 28일이다 이렇게 외우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최소 노출 입찰가, 중간 입찰가, 뭐 순위별 평균 입찰가 등 입찰가를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표도 제공이 된다라고 하는데, 뒤에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네이버 일괄 변경과 그 개별 변경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1%, 예를 들어 내가 세팅한 그 키워드 입찰가가 70원이라면 거기에서 얼마 정도 더 증액을 할 건지, 아니면 몇 퍼센트 정도 더 감액을 할 건지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근데 70원 미만인데 아니 나 돈 더 아낄래 해가지고 거기서 50원 더 내릴 거야 이런다고 해도 70원으로 돼요. 왜냐면 네이버에서 지정한 최소 입찰가가 70원이에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나는 무조건 1위 할 거야, 나 10만원 낼 수 있어 해서 이 입찰가를 10만원으로 늘려도 최대가 10만 원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10만 원으로 돼요. 그래서 내가 11만 원을 하든 15만 원을 하든 자동으로 10만 원으로 설정이 된다는 거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입찰가를 다시 원래대로 초기화할 수도 있고요. 입찰가를 증액할 수도 있고 감액할 수도 있고, 기본 입찰가 사용하면 당연히 70원으로 적용이 되겠죠. 아까 다시 짚어서 쇼핑 검색 광고,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는 50원이다 라는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했던 그 PC 기준으로 몇 위에 갈 건지, 모바일 기준으로 몇 위에 갈 건지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괄 변경과 개별 변경이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이거는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이미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명시를 해놓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모두 과거 28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한 데이터로 현재 및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이런 거 시험에 엄청 꼬아서 내는 게, 미래의 성과를 알 수 있다, 미래의 성과를 뭐 보장하는 키워드 전략이다 이러면 진짜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장하지 않고 참고 용어로는 사용을 할 수 있다 라는 거. 그리고 참고용으로만 꼭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이제 여기까지가 네이버예요. 자, 이제 카카오 넘어갈게요. 자, 카카오 같은 경우는요, 카카오 키워드에도 직접 입찰 외에도 자동으로 순위를 유지시켜줄 수 있도록 자동 입찰을 지원해요. 네이버는 자동 입찰 자동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뭐 설정을 해서 이 한 그룹에 총 예산이 얼마까지 도달을 하면 캠페인을 끈다, 아니면 키워드를 올린다, 뭐 이런 약간 규칙을 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카카오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별개예요. 우리가 저 순위에 있을 수 있도록 한도액과 그 금액을 저희가 설정을 해놓으면 그 순위에 계속 있는 거예요. 금액이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는. 그래서 입찰 한도와 희망 입찰 순위를 지정을 해서 키워드별 자동 입찰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키워드에서 이거 선택하시고 자동 입찰을 누르시면 상세가 있고 일괄이 있어요. 그러면 상세, 뭐 일괄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보시면 희망 순위,
뭐 이렇게 설정을 해요. 이걸 클릭하시면 1순위부터 이제 5순위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안에서 저희가 이 키워드별로 한도액을 지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키워드에 최종 뭐 10,000원까지 쓸 수 있다. 100,000원까지 쓸 수 있다. 나는 근데 3순위에 고정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걸 카카오에서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거 싫다 하면은 직접 입력해서 추르륵 입력도 가능해요. 일괄 입력 누르시면 그 금액대로 추르륵 들어갑니다. 네, 여기까지가 카카오 입찰 전략이에요. 아까 네이버 입찰 전략은 저희가 일괄 변경이랑 개별 변경이 있고 퍼센트 원 기본 입찰가로 변경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입찰을 세부적으로 우리가 순위별 평균 아니면 중간 최소 노출 입찰가까지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카카오의 경우에는 저희가 입찰 순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동 입찰을 지원한다라는 거. 여기까지가 카카오였고요. 구글 넘어갈게요. 자, 구글은요. 구글 검색 광고의 자동 입찰 기능에 대해서도 요즘 시험에 좀 자주 나오더라고요. 구글 검색 광고의 자동 입찰 기능이 아닌 것은 해서 뭐 자동 순위 고정 이러면 카카오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책의 161쪽에 보시면 정말 세세하게 이 내용이 뭔지 설명이 다 적혀 있어요. 하지만 이 설명을 외우는 건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설명이 나온다기보다는 이 자동 입찰 기능의 개념과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나는 한 문제라도 더 맞출 거예요 하시는 분은 책 달달 외워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일단 나오는 것만 한눈만 팬다라고 하시면은 이거 추루룩 유형 다 외우시고 가시면 그래도 사지선 다형으로 나왔을 때는 바로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구글 검색 광고의 자동 입찰 기능에는 타겟 CPA, 타겟 로아스, 클릭수를 최대화하거나 전환수를 최대화하거나 그리고 전환의 가치를 극대화하거나 타깃 노출의 점유율에 대해서 자동 입찰을 할 수 있거나 총 이렇게 6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타깃 CPA 같은 경우는 설정한 타깃 자체가 전환당 비용 수준에서 전환수를 최대화로 늘릴 수 있도록 구글 애즈에서 입찰가를 자동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깃에 대한 전환값을 최대화하는 거. 그리고 타깃 로아스 같은 경우는요. 설정된 타깃 로아스 내에서 우리가 로아스 내에서 전환 가치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구글 애즈에서 입찰가를 자동으로 설정해요. 일단은 타깃 CPA부터 타깃 노출 점유율까지 구글에서 자동으로 우리가 이거를 저는 전환수의 최대화에 목적을 둘 거예요 하면 그거에 맞게 자동 입찰이 들어가요. 네, 그런 개념을 알고 이 유형이 있다 정도까지만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내용이 읽으면 읽을수록 더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 더 읽어드리자면 클릭수 최대화는 당연히 예산 내에서 클릭수를 제일 높이는 거에 중점을 두는 거고요. 전환수 최대화는 당연히 전환수에 정해진 예산 내에서 전환수 높이는데 나는 진짜 최대화할 거다. 그래서 많은 광고 업체들이 전환수 최대화를 되게 많이 해요.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리고 전환가치 극대화 같은 경우는 전환가치를 높이도록 뭐 이런 내용이고 타깃 노출 점유율은 선택한 그 검색 상세 페이지 영역에서 내 광고가 게재될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입찰가가 자동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정한 내 타깃에게 내 광고가 더 잘 노출될 수 있도록 구글이 입찰가를 설정하는 걸 타깃 노출 점유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시 검색 광고 키워드 전략에서 이제는 키워드 운용 그리고 대체 키워드에 대한 거예요. 대체 키워드에 대한 개념도 시험에 진짜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구글로 나눠서 한번 보자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키워드 그리고 이 대체 키워드가 뭐냐면 여기에 원하시는 키워드를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는 이 키워드 땡땡 대체 키워드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리고 구글은 다시 네이버랑 똑같아요. 그래서 외우실 때 네이버랑 구글이랑 이 표시하는 방법이 똑같구나. 이 표시를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이렇게 하면은 아예 노출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이 표시도 같이 외우셔야 될 거예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만 다른데 나 이거 생각 안 날 것 같아요 하면은 우리 카카오 적을 때 카카오 이렇게 적잖아요. 이렇게
외우시면 너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랑 닮았는데 키역이랑 닮았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랑 구글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카카오만 달달달 외우시고 네이버랑 구글은 이런 모양이라는 거 외우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개념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시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예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 김치를 쳤을 때 파워링크 영역이 쭈르륵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이렇게 볼드 처리된 게 있어요. 이렇게 볼드 처리된 게 있는데 이 볼드 처리된 거 자체가 대체 키워드를 사용했을 때 유형이에요. 그리고 뭐 겨울 코트를 검색했을 때 겨울 코트에 이렇게 볼드 처리가 되는 것도 이런 대체 키워드를 사용했기 때문에입니다. 그럼 왜 쓰냐라고 했을 때 딱 봤는데 다른 데는 다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광고에만 볼드 처리가 되어 있네 하면은 소비자가 클릭해보고 싶고 뭔가 주목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CTR을 높이고 그 광고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려고 대체 키워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거는 무료 클릭은 정말 검색 광고 마케터 단골 문제예요. 단골 문제. 그래서 이거는 꼭 외우시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자, 보시면 검색 광고 취지에 맞지 않는 무의미한 클릭을 무료 클릭이라고 해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타사가 쟤는 진짜 많이 소진을 시켜서 광고를 내려버려야지. 왜냐면 모든 광고주마다 일예산이라는 게 지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정해진 예산이 다 소진이 되면 당연히 광고가 꺼지고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악의적으로 막 누르시는 뭐 그런 현상 같은 것도 다 무료 클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이버, 카카오, 구글은 무료 클릭에 대해 사전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료 클릭 필터링과 로직 오늘 왜 그러죠? 로직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공개하지 않아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내가 좀 저 IP 조금 의심되는 IP가 있는데 사전에 차단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클릭 로그 자체를 클린 센터로 전송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게 의외로 시험에 많이 나와요. 네이버는 클린 센터다. 클린 센터로 전송을 하면 된다. 그리고 무료 클릭을 예방하는 방법은 도구에서 노출 제한 관리 탭에 들어가시고 IP 차단을 누르시면 최대 IP 600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IP 최대 600개예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가지고 오면 여기 보이시죠? 광고 노출 제한 IP. 그리고 여기다 IP를 입력하시고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지금 43개 정도 등록을 했는데요. 최대 60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런 IP들 있잖아요. 끝자리가 일정 수준 동일한데 계속 바뀌어요. 그런 경우에는 와일드카드 점점점점 그 별표 모양을 사용하셔서 아예 아싸리 차단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가 지금 네이버 무료 클릭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카카오 무료 클릭에 대한 설명이에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까 클린 로그를 네이버 같은 경우는 클린 센터잖아요. 클릭을 클린으로 전송하는 거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상담 챗봇으로 전송을 해요. 이렇게 외우세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카카오 상담하기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상담 챗봇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클릭 로그를 상담 챗봇으로 전송을 하게 되고요. 무료 클릭을 그럼 카카오는 어떻게 예방을 하냐라고 했을 때 똑같이 노출 제한, 설정 메뉴, IP 차단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IP는 최대 500개예요. 네이버보다 100개 적어요. 하지만 사이트 자체를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트 최대 50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유동 IP의 경우에는 와일드카드를 똑같이 이용해서 차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노출 제한 IP를 관리할 수 있고 이 방법을 통해서 무료 클릭을 방지할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출 제한 IP 관리 카카오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출 제한 사이트 관리까지도 최대 500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구글은 그럼 어떻게 관리해요? 라고 하시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똑똑해요. 그래서 무료 클릭이 확인되면 해당 클릭에 대해서는 비용이 청구되지 않도록 보고서와 결제 금액에서 자동으로 필터링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좀 잘못 누른 것 같은 그런 이탈이 되게 빠르거나 아니면 삐끗해서 이거 원래 클릭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잘못 누른 것 같은 그런 고의적인 클릭이 아닌
그런 키워드를, 그런 클릭을 다 잡아냅니다. 그래서 보고서와 결제 금액에서 자동으로 해당 클릭이 필터링이 되고요. 못 잡아내는 무효 클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클릭에 대한 크레딧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시면 여기에 무효 클릭이 일어난 초과 광고 게재에 대한 크레딧, 그리고 무효 클릭이라고 해서 22,000원가량을 지금 광고비에서 할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글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간, 내가 설정한 기간에서 보고서단에서 이게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보고서단 아니고 결제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면요. 선택한 그 기간 내에서 무효 클릭이 어떻게 됐는지 금액까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지금 강의한 거 문제풀이로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광고 노출 전략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네이버 검색 광고는 지역 설정에서 광고를 노출시킬 지역을 설정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구글 검색 광고는 광고 미리 보기 및 진단 도구를 통해서 위치, 언어, 기기에 따른 광고 노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 검색 광고는 PC 포털 모바일 검색, PC 콘텐츠, 모바일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고 광고 그룹 전략 설정에서 세부 지면을 제외할 수 있다. 카카오 검색 광고는 캠페인 전략에서 노출 요일과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답이 몇 번 같으세요? 다 헷갈리죠? 검색 광고 시험 유형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다 맞는 것 같아요. 다 정답인 것 같고 다 이거를 내가 공부했던 내용 같아요. 근데 보시면요. 정답이 이제 3번이거든요. 3번이 틀린 이유가 그때 제가 앞전 강의에서 이 내용을 보여드린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우리가 노출 영역, 그래 여기까진 맞아요. 노출 콘텐츠도 선택할 수 있고요. PC 콘텐츠에 노출을 할 건지 어떻게 내가 노출을 할 건지까지는 설정을 할 수 있지만 이 노출 영역을 상세 보기까지만 되지 뭐 세부 지면을 저는 꼭 여기에 노출할 거예요. 저는 꼭 하단에 노출할 거예요. 이렇게까지는 설정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외우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좀 꼬아서 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 검색 광고의 그 매체별 유형을 꼭 외우셔서 가셔야 이렇게 헷갈리는 문제에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카카오에서 1예산 설정 가능하다고 했죠. 그리고 확장 검색도 설정이 가능한 게 바로 카카오의 하나의 특징, 정말 큰 특징이었다라고 전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확장 검색 얘기가 나오면 이건 카카오에 대한 문제구나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 유형에 대해서 빠르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 문제. 다음은 어떤 매체의 무효 클릭에 관한 설명인지 적으시오. 계정 노출 제한 설정에서 IP 최대 500개, 사이트 최대 500개까지 등록할 수 있다. 유동 IP는 마지막 네 번째 와일드카드 이용할 수 있고요. 무효 클릭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고객센터에 접수하거나 상담 챗봇으로 문의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너무 잘 기억이 나실 거예요. 하지만 시험에 가면 이게 네이버인지 카카오인지 구글이었나 이렇게 헷갈리지 절대 마시고 제가 강의한 게 정말 보람이 있을 수 있도록 카카오는 상담 세팅이 진짜 많다. 이거 카카오 구나 이렇게 외워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게 맞나 싶기도 한데 무조건 일단 외우시는 분이 합격합니다. 그래서 상담 챗봇, 그 다음에 IP 최대 500개, 사이트 최대 500개 등록 가능한 게 바로 카카오의 특징이었다. 카카오의 무효 클릭에 대한 설명이었다.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아래 내용이 설명하는 것을 쓰시오. 검색 광고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무의미한 클릭, 자동화된 도구에 의하여 발생하는 클릭, 더블 클릭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무의미한 클릭, 특정인의 이익을 취하려 행해지는 인위적인 클릭. 자, 바로 오늘 정말 마지막까지 강조했던 무효 클릭입니다. 그래서 무효 클릭에 대한 그 각 매체별 예방 방법, 그 다음에 카카오는 상담 챗봇, 네이버는 클린 센터, 무효 클릭이 났으니까 클린에 내가 신고를 하겠다. 이렇게 또 외우세요. 자, 그 다음 문제요. 다음 설명 중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는 무엇인지 쓰시오. 키워드 삽입은 소재 전체 글자 수가 초과되는 경우 사전에 등록한 땡땡땡이 자동으로 노출된다.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강의를 제대로 보셨던 분들은 제가 이렇게 적어 놓으셨던 것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땡땡땡은 해당 광고 그룹의 키워드를 대표할 만한 검색어로 입력하는 것이 좋다. 바로 대체 키워드입니다. 아까 우리가 대체 키워드에 대해서 어떻게 노출이 되는지까지
많이 강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대체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키워드 삽입 시 소재 전체 글자 수가 초과되는 경우 사전에 등록한 대체 키워드가 자동으로 노출이 된다 라고 제가 한번 적어는 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내가 총 뭐 예를 들어 여자 겨울용 코트 추천, 여자 겨울용 코트 추천, 총 9글자죠. 총 9글자인데 예를 들어 키워드 이 설명 문구에 최대 45글자까지만 우리가 입력을 할 수 있는데, 이 설명 문구에 코트 추천이까지의 총 9글자가 다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나머지 자리가 4글자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사전에 대체 키워드로 여자 코트 이렇게까지만 넣었으면 그 키워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브랜드,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을 대표하는 키워드를 등록해 주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싸리 소재 설명 문구를 짧게 하시고 대체 키워드만 많이 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러면 뭐 양날의 검이겠죠. 브랜딩을 조금 놓칠 수도 있고 그 상품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덜 한 채로 광고가 노출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내가 대체 키워드를 살려야 되는지, 아니면 소재 설명 문구를 넣고 대체 키워드를 약간 곁다리로 들어갈 건지, 이거는 검색 광고 마케터 시험도 시험이지만 마케터로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조금 더 이해 안 간다 하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거는 대체 키워드에 대한 설명이었다라는 거, 또 이 개념 다시 이 대체 키워드를 이 괄호 안으로 넣어서 또 달달달달 외우시고 시험장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까지 해서 검색 광고 운용을 겨우겨우 끝냈어요. 진짜 12월 12일 시험이다 보니까 그때가 또 토요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토요일에 출근해서 이걸 강의를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빠르게 압축해서 6번 이제 검색 광고 실무 운용을 했고, 이제 다음이 검색 광고 운용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챕터가. 그래서 그 다음 단계와 사전 이해, 분석과 그 사후 관리 같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도 이번 강의 한번 짚어드리고 그 다음 강의 들어갈 테니까 다음 강의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